이번에는 텐센트 게이밍 버디의 몇 가지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자극 전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삭제하기 위해서는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텐센트 게이밍 버디가 실행이 되죠. 하지만 그냥 게임을 하지 않고 나가기로, 여기 보시면은 나가기가 있죠. 나가기를 누르고 그냥 여러 번 눌러줍니다. 여러 번 눌러주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런 화면이 나온 데서 위에를 긁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긁어주세요. 긁어주시면은 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은 기존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처럼 기존의 앱 플레이어처럼 요런 세팅 메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세팅을 들어가 줍니다. 세팅 들어가셔서 언어도 바꿀 수 있고요. 언어 뭐 영어랑 중국어뿐이 없지만 둘 중에 왔다 갔다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말고 뭐 시간 날짜도 한국 시간에 맞게 바꾸실 분들 바꾸셔도 되고, 어디 있지? 시간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요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고요. 이 시간대를 한국으로 바꾸면 됩니다. 홍콩 뭐 서울로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서울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는 사실 별 필요가 없는 거고,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 어찌어찌 뭐 응용 방법,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깔았는데, 그 중에 지우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 때는 이 앱스 들어가셔서 절지구생 자극전장 요 지울 프로그램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uninstall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 통으로 삭제하고 새로 깔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혹은 그냥 용량이 크면 큰 대로 차지하는 대로 내비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또 알려드릴 게 자극전장을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이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삭제 방법 잘 아셨나요? 어때요? 참 쉽죠? 네, 삭제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설정 관련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설정들이 쫙 있는데요. 이 개개의 앱 플레이어 여기 말고 메인에서 한번 설정을 바꿔볼게요. 네, 아예 완전 종료했다가 키니까 자극전장이 사라진 상태고요. 일단 자극전장을 쉽게 까는 방법 외에 그 이전에 설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정 같은 경우 지금 이 화면에서 게임을 실행하기 전에 이 화면에서 세팅을 들어가 줍니다. 세팅 그 메뉴들을 한번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너럴이라고 런의 스타트업이고, 요거를 체크하시면은 윈도우 시작할 때, 부팅했을 때 이 텐센트 게이밍 버디가 바로 시작하는 메뉴고, 보통은 그냥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스키가 뭐냐, 왜 이름이 보스키냐, 요건 이제 뭐 회사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걸로 게임을 하다가 급히 이제 보스나 상사가 왔을 때 숨기는 키라고 해서 보스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 엄크 직전, 엄마가 이제 게임하는 걸 보기 직전에 컴퓨터 화면을 가리고 뭐 공부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컨트롤 이 키를 설정해서 이 키를 눌렀을 때 잽싸게 이 모든 화면들이 사라집니다. 텐센트 게이밍 버디 관련된 화면들이 그때 쓰는 거고, 뭐 보통은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스크린 캡처, 요거는 스크린 캡처 했을 때 그 사진을 저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텐센트 게이밍 버디 이거를 실행하면은 오른쪽에 스크린 그 메뉴가 나오죠. 찍는 메뉴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랭귀지가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영어로 설정했는데, 원래는 중국어로 돼 있거든요. 중국어로 돼 있을 때 더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요 성능 설정 이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엔진을 볼게요. 엔진 같은 경우 이제 플레이하는 성능 제일 좌우하는 건데, 이 설정들 먼저 렌더링 같은 경우 보통 오픈GL이나 다이렉트X를 많이 써요. 하지만 최근에 좀 더 나아진 발전된 기술이 오픈GL 3.0, 뭐 3.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스마트 모드로 보통 하시면 될 거예요. 주로 쓰는 거는 호환성이 좋은 거는 오픈GL이고, 또 이걸로 했을 때 안 될 때, 검은 화면이 나오거나 실행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요 다이렉트X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요거도 뭐 마찬가지로 지원을 한다면 쓸 수 있는 그런 모드긴 한데, 스마트 모드로 하시다가 안 됐을 때 보통은 다이렉트X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실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렇게 이 두 가지 왔다 갔다 해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 그냥 스마트 모드, 여러분들도 스마트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캐시나 뭐 요거 같은 요런 캐시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요건 GPU를 이제 우선 사용하느냐 그런
그런 메뉴인데, 이 같은 경우 따로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으신 경우, 내장 그래픽이 아니라면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괜찮은 카드가 있으신 경우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은 좀 더 나은 프레임, 좀 더 나은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티 엘리어싱, 요거는 화면을 좀 더 좋게 하는 건데, 좀 더 원활한 거는 왼쪽 클로즈 그냥 꺼버리는 거고, 화질을 좀 더 성능상의 문제는 없다, 렉도 없고 버벅거리지 않는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한 칸씩 올려주시면 돼요. 하지만 리소스는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어요. 게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냥 클로즈로 더 원활한 게임을 위해서. 메모리 같은 경우 뭐 오토도 있는데 오토로 해놓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오토로 해놓으셔도 되는데, 기본 그냥 제일 노멀한 거는 2기가의 2코어 정도. 단일 코어, 요즘에는 단일 코어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코어로 하시면은 게임 PUBG 같은 경우 실행 중간에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오프닝 인트로 화면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최소 2코어, 그 다음에 1기가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오토로 하셔도 됩니다. 혹은 노멀하게 2기가 2코어 이 정도 추천드리고요. 해상도는 낮게 하실수록 물론 리소스를 덜 소모해서 요것도 역시 더 원활한 게임을 하실 수 있는데, 제일 그냥 이것도 역시 노멀한 건 한 720p 정도예요. 1280, 720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제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요걸로 이제 조금 뭐 버벅인다, 힘들다 그럴 때는 한 칸 낮춰주시면 되고요. 요걸로 해도 뭐 자기는 충분하다 할 때는 높이시면 되고, DPI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 160 정도 돼 있는데, 이것도 낮출수록 리소스를 덜 사용합니다. 덜 사용하고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뭐 최소화로 해버리면은 원활하지만 이제 뭐 플레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노멀한 거는 이 정도. 지금 세팅이 제일 노멀한 거예요. 그냥 할만한 거, 모자르지 않고 그냥 쓸만한 거. 뭐 이거 외에는 오토 그리고 뭐 성능이 좀 컴퓨터가 안 좋다 낮추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런 엔진 설정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 역시나 이게 자신의 해상도 설정하는 건데, 그냥 720p 보통 쓰시면 되고, 조금 큰 화면에서 좋은 해상도를 원하신다, 사양도 된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픽카드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다르게 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GTX 660 이상일 때는 요거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GTX 1060 이상에서는 요것도 가능하고, 하지만 뭐 제일 추천드리는 건 720p에도 화면 꽉 채운 화면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요거 혹은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퀄리티도 역시나 뭐 오토로 하셔도 되지만 직접 설정하셔서 스무스로 하면은 좀 더 부드럽고 원활한, 리소스를 덜 사용하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화질은 좋지만 리소스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극전장을 좀 더 쉽게 까는 방법, 그 방법, 그리고 이 텐센트 게이밍 버드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랭귀지를 일단 중국어로 해주세요. 중국어로 해주셔야 됩니다. 중국어로 해주시면은 추가적인 몇 가지 활용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국어로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껐다 킵니다. 완전히 윈도우 보시면 오른쪽 밑에도 이 아이콘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 그것도 아예 꺼주시고 새로 한번 이거를 켜주세요. 네, 중국어로 할 경우 이렇게 왼쪽에 추가 메뉴가 나오죠. 네, 이 모드 상태에서 중국어로 했을 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극전장 혹은 또 타 게임들을 좀 더 쉽게 깔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뭐 메뉴들이 있는데 아까 그 메뉴들이 이렇게 중국어로만 바뀐 거예요. 바뀌었을 뿐인데, 언어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패드 모양 누르시면은 현재 깔린 그런 어플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뭐 추가로 자기가 APK가 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요걸 눌러서 APK, 하드에 저장된 APK를 직접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자극전장 뭐 APK를 구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서 하드에서 찾아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죠. 이건 APK를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여기서 지원을 하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임들을 직접 설치하실 수 있거든요. 게임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다 중국어 버전이라서 그렇게 뭐 많이들 한국에서는 쓰시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뭐 깔고 싶은 게임이 있다 하시면은 뭐 요거 예를 들면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게 다운 중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운 퍼센트가 지나가죠. 저는 일단 취소를 할게요. 다 깔리면은 실행을 요렇게 화면이 되고 요걸 눌러서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행이 된 거고요. 꺼버릴게요. 이거 나온 김에 최초에 설치하시면은 지금 이 메뉴들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선물 모양 이걸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최초에 이게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데 이 선물 모양을 누르셨을 때 이 화면이 이렇게 뜬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그런 활용할 정보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극전장을 쉽게 까는 방법 이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뭐 요 두 가지 메뉴 활용 방법이었죠. 그 밑에 요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극전장이 있어요. 사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절지구생 자극전장. 이것도 게임 까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 여러분들 중국 버전, 중국에 먼저 나오는 게임들도 있으니까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되고 여기 뭐 정군 출격도 있네요. 자극전장, 아까 초반에 지운 자극전장 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는 뭐 이전 영상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 방법을 활용하셔도 되고 이전 영상에서는 그 페이스북 로그인해서 인터넷 창을 띄워갖고 뭐 이동을 해갖고 탭탭 사이트로 이동을 해갖고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극전장만 설치할 때는 QQ는 따로 그렇게 설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QQ는 따로 어떻게 뭐 검색이 안 되나 뭐 추후에는 될 건데 지금은 QQ가 안 보이네요. 찾기도 힘들고 그래갖고 일단은 자극전장만 빨리 깔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절지구생 자극전장 요걸 눌러주세요. 뭐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 개가 나오죠. 이거 뭘 눌러야 되는지 모르잖아. 이럴 때는 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절지구생 자극전장 요렇게 생긴 거예요. 절지구생 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 거기서 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넘어갈 때는 그냥 뭐 껐다 켜도 되고요. 다시 한번 메뉴 왔다 갔다 해서 진입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되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뭐 관심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어차피 자극전장만 까는 게 목표니까 요걸 눌러주세요. 요걸 눌러주시면 자극전장 0. 최신 버전이겠죠. 먼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중국 버전에 0.8.6 2018년 7월 5일 먼저 업데이트가 돼요. 어쨌든 나중에는 뭐 더 나은 버전이겠죠. 여기서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네. 그리고 요걸 눌러주시면 방금 한 번 누른 거예요. 이제 또 누르면 멈추는 건데 자, 뭐 다운 중이라는 소리예요.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다 했을 때 이쪽 가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뭐 이렇게 저는 아까 다 다운받고 지웠기 때문에 아마 이게 100%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취소 버튼이고요. 요걸 눌러주시면은 이제 설치가 마무리될 거예요. 뭐 안 될 때는 다시 뭐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누르고 내가 뭐 잘못 눌렀나? 가만히 내뒀어야 되네요. 네,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다운했고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다운 중인지 설치 중인지 뭔 소린지는 못 알아먹겠어요. 하지만 절지구생 자극전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메뉴들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키 세팅이고요. 기본적인 키 세팅. 키 세팅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요거 이건 그냥 쓸데없는 기능. 진동. 요 같은 경우 전체 화면이요. 화면을 전체로 키우는 거. F11을 누르면 다시 줄어든다네요. 이렇게 전체 화면 버튼이었고요. 이거는 그 멀티 앱 레이어, 추가적인 앱 레이어를 생성하는 거고요. 이건 GPS인가 그걸 거고, 여기 녹화 버튼, 이게 뭐 스샷인가? 그러네요. 이게 스크린샷. 아까 스크린샷 저장 폴더가 뭐 설정하는 거 나왔죠? 여기 나가기 버튼. 자, 절지구생 자극전장. 이렇게 설치가 됐죠? 금방 될 겁니다. 이건 복잡한 절차 없이 하니까. 그리고 QQ를 제가 따로 어떻게 받냐고 했는데, 이거 여기 자체에 있네요. 다운 QQ 누르고 다운 QQ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이 되네요.
그러면은 따로 그 페이스북 로그인 설정 화면에서는 예전에 알려드렸던 그 방법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QQ 다운 받는 대로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QQ까지 설치되고 완벽하게 자극 전장을 실행할 수 있겠죠. 뭐 다 됐네요. 이거 굳이 이전 방법에서는 필요 없겠네요. 그런 페이스북 로그인 화면에서 뭐 계정 생성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APK 눌러주고요. 설치. 여기서 바로 직접 설치가 되니까 더 훨씬 편하네요. 설치하고 완료하고 실행해 준 다음에 로그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QQ 로그인 혹은 위챗 쓰시는 분들은 아까 위챗 설치하시면 되겠죠. 아까 화면에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저도 지금 방금 알았네요. QQ가 여기서 설치되는지는. 나갈게요. 일단 나가고 끄고. 키 세팅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WAS. 이거. 자. 기본적으로는 요 기본 키 세팅을 쓰시면 되고요. 화면에 보이나 지금? 보이죠? 네, 요런 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만 한번 눈에 발라두시면 돼요. 뭐 WASD 그 다음에 1, 2 혹은 또 뭐 수정하실 분들은 요걸 뭐 9 대신 8을 넣거나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걸 누르시면 F1 키에 따라서 키를 이제 또 보고 안 보고 할 수 있거든요. F1을 누르시면은 게임 내에서 이 키 세팅 화면이 표시가 되고 어떤 키를 누르면 어떤 버튼이 되는지 F1으로 껐다 키는 거, V가 아마 이게 1인치 3인치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결 표시가 이 마우스로 화면을 조준할 수 있는 위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슈팅 게임처럼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F가 뭐 줍는 거, 그 다음에 타는 거, 그런 버튼이고요. 그런 정도. 뭐 직접 요거는 해보시면 아실 테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고 요거 지금 한자로 돼 있는데 뭐 한자로 돼 있어서 알기 어려울 때는 영어 버전으로 언어를 바꿔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중국어 버전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법, 텐센트 게이밍 버디의 활용 방법 알아봤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영어 버전도 그렇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어 버전도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댓글로 주시면 됩니다.